안녕하세요. 콩투브의 콩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오마야랑 MT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수행을 하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척수전이가 되면은 오마야 관을 신고 MTX라는 항암을 하게 돼요. 척수전이가 딱히 유방 화투 양성이라고 하면은 퍼제타, 허세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척수전이에 대한 그 전문적인 특출난 약은 없어요. 근데 쓸 수 있는 약은 MTX라는 약이 있어요. 그 MTX라는 약은 이렇게 허리 척추에 바로 척수천자? 여추천자? 이게 등으로 항암을 하기도 하는데 척수에 계속 하는 거는 이렇게 감염 문제가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오마야 관을 심어서 머리에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 머리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볼록 나오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만한 500원 정도만한 지름에 이게 오마야인데 오마야 리저브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내수막 공간에 관을 넣는 수술이에요.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때 신경외과 교수님이 간단한 수술을 하셨고 그때 개도수처럼 중환자실에 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수술 시간은 한두 시간 내였던 것 같고 그냥 케모포트 이렇게 시술하는 것처럼 머리여서 좀 뭔가 좀 걱정스럽고 무서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고 그런 수술은 아니라서 쉽게 말해서 머리로 하는 케모포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머리는 BBB라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외부 물질 같은 게 이렇게 머리는 머리 나름 보호를 하는 거죠. 외부 물질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근데 보통 항암제들이 입자가 커가지고 이 장벽을 뚫지 못해서 전이나 이렇게 척수전이가 되다 보면은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새로 나온 신약들 에노투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렇게 투과가 돼서 뇌전이 한우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척수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뇌를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 관이니까 일반 항암약은 이렇게 투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간을 넣고 머리로 이렇게 바로 간을 꽂아요. 우리가 이렇게 케모포트를 여기 가슴간에 이렇게 주사를 꽂듯이 머리에 바로 꽂아서 이렇게 주사를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모포트랑 역할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케모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히지 않는 주사를 해주고 소독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딱히 관리가 없어서 제가 이거 오마야에 대해서 검색해보다 보니까 어떤 글에는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된대요. 굳이 막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굳이 제거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당황? 교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평생 이거 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주로 오마야에는 MTX라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은 주로 혈액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으로 알고 있어요. 효과도 그렇게 막 100%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이 약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효과는 20에서 60% 정도 기대한다고 했고 이게 워낙 옛날 약이라서 옛날 독성 항암약이라서 부작용도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은 항암약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일 힘들었던 치료였고 제 기준 최악의 약이었어요. 이 약을 쓰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MTX는 내수막전이 척수전이 환자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이에요. 근데 지금 구독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병원, 어떤 교수님은 MTX 대신에 허세틴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럼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뭐 구내염, 피부발진, 식욕 저하, 부종 등등 뭐 탈모 등등 이게 항암을 하다가 이렇게 극히 드물게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극히 드문 게 저였거든요. 등으로 여추천자, 척수천자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거 등으로 한 2번인가 3번 하고 나서 이제 머리 이거 오마야 수술하고 나서 머리로 하게 됐는데 머리로 처음 할 때 제가 쇼크가 왔었어요. 그때. 오마의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보통 척수전이 같은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척수액을 빼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머리로 처음 할 때 척수액을 너무 빨리 빼기도 했고 항암약을 너무 빨리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제가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산소 포화도나 막 이렇게 여기 이것저것 갖다 붙였어요. 제가 너무 위급해 보이니까. 근데 수치상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 아닌데 그날 먹은 걸 막 다 토했어요, 진짜. 혹시 내가 기도라도 막힐까봐 다 토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밥 한 털도 남기지 않은 만큼 다 토해내고 좀 이제 누그러들어서 진정제 좀 놔달라고 했는데 그때 심장박동수가 너무 낮아서 진정제도 놓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고 나서야 좀 제가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그때 너무 충격이었고, 그렇게 한번 충격적인 쇼크가 오니까 교수님도 이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문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한 번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여튼 간에 그렇게 한번 트라우마를 겪게 되니까 이제 MTX 하는 날이 되기 전날 진짜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의식장애까지 왔어요, 진짜. 의식장애가 부작용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MTX를 하고 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줘 이러면은 또 정상이래요, 수치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죽겠고 나는 남편한테 살려달라 하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은 정상이세요, 선생님도 이러고 소변이랑 대변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정신은 막 혼미해지고 저 할 때마다 다 큰 35살의 성인이 기저귀를 타고 가요. MTX 하는 날은. MTX 할 때마다 매번 대변과 소변을 싼 것도 아니에요. 지렸다고 봐야 돼요, 진짜. 매번 그랬어요, 진짜. 주사 다 맞고 나면 바로 정신도 차리지 못했어요, 진짜. 대소변을 지린 상태에서 한 2-3시간은 그 침대에 누워있어야 돼요. 어지럽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 상태로 누워있다가 그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샤워실로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남편 부축 받아서 겨우 가요. 그럼 나는 내 몸도 씻을 수 없는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진짜. 너무 괴로웠었어요. 샤워기를 이렇게 힘들게 잡으면 남편이 다 알아서 이렇게 씻겨줬어요. 매번 그렇게 했어요. 너무 괴로웠고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한 번은 제발 멈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항암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암을 중단한 건데 도저히 못 맞겠더라고요. 내가 느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심장이 뛰는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신에도 온 압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사 좀 남았다, 더 맞자 이렇게 부탁하시는데도 도저히 못 맞겠다. 나 이거 맞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교수님한테 다시 등으로 하고 싶다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나 수면 마취를 해서라도 정신을 잃게 해서라도 제발 그렇게라도 해달라 했는데 온전히 다 이렇게 재워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해서 비몽사몽일 정도로 좀 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했었어요. 그나마 그거는 나았는데 그것도 여전히 하고 나면 대소변 실수가 있었고 그래도 계속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 같았으나 발작하듯이 그런 느낌은 없었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비몽사몽이라 못 느꼈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이제 부작용이 오잖아요. 구내염도 정말 심했어요. 제가 예전에 도세탁세 카보폴라틴 할 때도 구내염이 없었는데 구내염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그리고 피부 발진이 또 심했어요. 붓기도 많이 부었고 샤워할 때 물이 닿는 것만 해도 쓰리고 교수님이 제 피부를 보고 이제 연고를 처방해 주잖아요. 연고를 발라도 아파요. 그리고 이제 환자복을 입잖아요. 환자복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쓱쓱 되잖아요. 이거조차도 아팠어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 건데 지금도 보면 좀 남아있어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 독성 항암일수록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옛날 얘기인가 봐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그 MTX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퍼즈타랑 허스티만 하고 있어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